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브라더스 나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업 배정호 세한대 교수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베베브라더스 나오는데 이따가 저 3시부터 힘든 싱어하는데 네. 거기 출연할 가수분도 성웅 씨가 저 배 씨인데 배아연 씨라고 최고의 가수네요. 예,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이 오늘 뭐 배 씨 가문에 오늘 총출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8782님께서 저는 구박받고 있는 배 소장님 팬입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대의 양심은 살아있네요. 7517님께서는 뚱커벨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일부 그래? 대장 사탕 좀 줘요.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청취자가 주라고 그러면 줘야 돼. 예, 여기 있어요. 이건 예. 두 박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두 박스나요? 네. 예. 살은 제가 빠졌는데 인기가 높아가지고. 자, 적당히 하세요.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겁니까? 코로나19 사회적 네. 거리두기입니다. 오늘 조정안이 발표됐어요. 네, 두 글자입니다. 연장입니다. 연장. 네, 더 연장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3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는 5월 3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5월 3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가 연장된다고 보시면 뭐 됩니다. 5월 한 달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5월 2일까지 적용되는 특별관리주간도 5월 9일까지 한 주 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역 특별관리주간에 적용됐던 공공부분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공공부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해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공부분 해식이 다시 가능해지면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공공부문 해직 금지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해지됐습니다. 해지가 됐다고 네네. 그 부분은. 네. 근데 배 수장님 마스크가 아주 검정색이네요. 아주 멋있네요. 티가 안 나요. 때가 묻어도. 여보세요. 매일매일 교환하셔야지 뭐. 네. 자, 배 교수님. 네.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기존 거리두기 재연장 결정 내린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이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이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방역 당국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까지 총 5차례나 연장이 됐어요. 방역 당국 3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3가지. 네, 첫 번째로는 환자 발생 추세가 좀 완만하다. 증가세가 1차, 2차, 3차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대략 뭐 500~600명대 그대로 완만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방역 역량에 좀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방역 역량의 핵심하면은 치명률 그리고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인데요. 두 가지 비율이 모두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치명률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요. 한 2.7%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0.5%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위중증 환자 비율 같은 경우도 지난해 말에는 3.3%인데 지금은 이제 1.6%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네요. 이 정도 수치라면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하루에 2,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설명이고요. 예. 더구나 이제 백신 접종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이제 치명률 그리고 위중증 환자 비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역시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3가지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인내심을 갖고 또 다 모두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백신 수급 논란은 좀 잠잠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25일이죠.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을 분을 구매로 추가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고요. 당초 이제 아시겠지만 총 구매 물량이 7,900만 명인데 이제는 9,900만 명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의 2배 정도 해당되고 예. 그리고 방역 집단 면역 목표 70% 하면 한 3,600만 명 분인데 이것에도 이제 한 3배 정도 되니까 물량 확보는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방역 당국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Y자 백신 같은 경우는 혈전 논란도 없어요. 예. 그리고 희귀혈전 논란이라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얀센 백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런 이제 혈전 논란이 없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젊은 층에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노바 백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CEO 만나가지고 2천만 명분을 앞으로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1년 계약을 더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기술 예. 이전을.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노바 백신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물량을 생산하니까 물량 확보가 더 될 것 같고 이게 더 나아가서 지금 당국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여기까지도 지금 사전에 허가 신청을 추진하는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량은 충분히 공급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문제인데 지금 방역 당국은 당초에 4월 말까지 300만 명을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달성했다면서요? 목표 달성을 300만 명.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말까지 1,200만 명 분을 접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 부분에 이미 이제 물량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이제 많게는 하루에 150만 명까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6월 말까지도 충분히 접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문제는 7월부터인데 예. 이때 이제 물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선진국들도 이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7월 달에도 예상대로 좀 구입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교수님 같아요. 예. 뭐 사탕을 드릴까 초콜릿을 드릴까? 뭐 초콜릿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 다 주세요. 초콜릿 여기다 가져가세요. 예. 아니 백근 교수님께서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가시면 좋겠어요. 네, 추천해 주세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이제 정해졌어요. 네. 일정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차 접종을 했어요.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1차 접종에 이어서 오늘 2차 접종을 했습니다. 5월 2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1차도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에 이어서 2차 접종에도 그대로 접종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안하지 말라,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고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또 남북 이슈, 기후 이슈, 또 반도체 등 중요한 경제 이슈 관련해서 밀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요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배종찬 소장 관련해서 제보 문자가 네. 0670님인데요. 네. 배종찬 소장 고교 시절 짝인데요. 그때 정말 잘생겼었습니다. 근데 웃는 것도 지금과 같아갖고 수업 중에 많이 맞았습니다. 크크. 학폭이네, 학폭. 마산고등학교 1학년 7반 문정현 씨라는 분인데 기억나세요? 기억나네요. 네.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제가 좀 맞았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막 웃어가지고. 실제 이제 그때 맞았던 후유증으로 지금 부어 있는 거죠. 그 문정현 씨 친구분한테 좀 짧게 인사라도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네네. 문정현 친구. 네. 친구야, 사랑한다. 자, 두 번째 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배 교수님? 두 번째 뉴스. 차기 검찰총장은 누구인가? 네 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어요. 어떤 인물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김모수 전 법무차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도 비슷하게 전망을 합니다. 역시 이제 핵심 포인트는요. 현 정권의 신임이 아주 두텁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4명으로 지금 압축이 돼 있지만은 누가 과연 누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제청을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대통령이 지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의 요건은 뭐로 생각하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그런 언급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집권 5년 차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김호수 전 차관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 세 명의 법무장관하고도 호흡을 잘 맞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고위직의 물망에 계속해서 올랐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밀 정도로 친정부 성향 네. 인사로 평가받고 있어서 가장 유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4명 압축이 되면서 오늘쯤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안 한다면서요? 뭐 좀 다음 주나 습관적으로 돼야지 그러네요. 한다는 얘기가 네네. 있더라고요. 자, 사실 어제 관심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압축 후보에 오를 거냐 말 거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이 지검장은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다.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소 위기에 몰린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지검에서는 기소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만약에 검찰총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기소가 된다면은 검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검찰 조직 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라든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라든지 또는 뭐 채널A 검은유착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상당히 조직 내에서 신망이 떨어진다. 그래서 측근들까지 등을 돌렸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4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가 됐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제 압축된 4명 후보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고 전부 4명이 서호남. 50대고 그렇죠. 서오남이라고 한다면서 네네.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들. 네. 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관심이 높은데 배 교수님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부분은 역시 이제 다음 달 10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달 분수령이 10일로 날짜가 잡혔나요? 날짜가 수사심의위원회가? 잡혔습니다. 월요일이네요.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서로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원지검 모두 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거든요.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회를 앞두고 신청을 해서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었냐라는 것 그리고 수원지검은 이 시간 끌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속도전하기 위해서 맞불 작전한 것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채널A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결론은 안 따랐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수사 기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번의 경우는 수원지검도 수사심의위를 소집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따를 것이다. 따라서 기소 결론이 나오면은 기소가 될 것이고 만약에 기소를 하지 마라 하면은 이제 기소를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다음 달 10일이다 이거죠. 월요일. 그렇습니다. 달력 보니까 저 달력 한 장 이제 뜯어야 되겠네요. 매달 제가 제 달력 한 장 제가 매달 뜯는데. 예. 달력 한 장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미래가 달려 저는 있습니다. 어떤 전망이 나올지 대체로 예상이 돼요. 어떤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은 결정이 나오겠죠. 자, 누가 차기 검찰총장 되느냐. 이제 공은 박범계 법무장관한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 오늘은 제청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흠 교수님의 전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아니 가장 유력하다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겠죠? 라는 또 답변을 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이유가 그럼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심사숙고 이유는 답하기 어렵다. 워낙 중요한 일이라 그렇다.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제청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김호수냐 아니냐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네. 오늘 한 얘기입니까? 박범계 네. 장관 멘트가. 네. 네.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114에다가 걸어서 검사 친구는 없어요 혹시? 검사하겠습니다. 뭐라고들 하는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검사 쪽에서는 어떤 사람을 검찰총장이 됐으면 하는지. 예.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제일구고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됐습니다. 네. 원내대표. 네, 중요합니다. 원내대표. 원내대표 오늘 중요해요? 네, 밑줄 몇 개 쳐요 그러면? 66개. 왜요? 왜냐하면 66표로 당선됐습니다. 오, 원내대표가 그래서 네.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하냐?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못됐습니다. 근데 2차 투표까지 갔는데 2차 투표까지 가면은 김기현 의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차 투표로 갔더니 66표, 100표 중에서 66표를 얻어서 66%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김기현 원내대표가 탄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배경에서 이제 뭐 영남 출신인데 근데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백흠 교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결선 투표는 해주겠습니다. 김태흠 의원하고 둘이 갔는데 그렇게 네. 됐다. 66표를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양자 대결 구도가 권성동 의원과 양강 구도라는 예상도 어긋났던 것이죠. 예. 배종호 교수께서 KBS 정치부 기자 시절에 정당 출입하셨는데 네네. 옛날에 원내대표라고 한 거라고 원내 총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이 김기현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로 뽑힌 가장 큰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역시 가지. 이제 하나는 영남표가 결집 못했다. 예. 당초에 이번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영남 대 비영남 구도로 치러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영남 출신으로는 김기현 그리고 이제 비영남 후보들 나머지 3명이 있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하고 붙을 것으로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태훈 의원 네. 충청도 출신이죠. 그런데 1차 투표와는 다르게 2차 투표에서 격차가 확 벌어졌거든요. 결국 이제 영남표, TK, PK 이 표가 김기현 후보에게 집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유이동 의원도 있었죠. 4명 중에. 네, 유이도 예. 거기 이제 수도권이죠. 예. 젊은 70년대생이니까. 유승민계로 네. 이제 분류되는 네. 의원인데. 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데 역시 이제 다 수도권으로 해서 영남을 뛰어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김기현 이번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당 프레임은 여권의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영남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쳤는데 결국은 영남 의원들이 표를 몰아준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역시 상대가 윤호중 친문 핵심에 매우 중량감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설 상대 따라서 우리 측도 중량감 그리고 또 선명성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피해자다라면서 강력한 투쟁을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먹혀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윤호중 의원은 친문, 또 김기현 의원은 친박 그래서 또다시 친문과 문과 박의 대결이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첫 일성으로 했던 말이 그거죠.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룩하겠다고. 뭐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더 신경을 써서 좀 제가 들은 대목은 네. 목숨 걸고 싸우겠다. 목숨을 걸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쟁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임위원장 재배분 요구를 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초에 18개 가운데 7개를 주겠다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안 받겠다. 법사위원장 꼭 주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작물이다. 그러니까 돌려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호중 상대 측 신임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냐. 상반기 원구성 협상 이미 끝났다. 우리는 돌려주지 않겠다. 라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정면 격돌할 것 같고요. 따라서 코로나19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제 좀 여야가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시작부터 협치가 실종될 것 같아서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됩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도 특히 가장 핵심은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광원 의원이 현재 내정된 상태고요. 박광원 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이 된 이유가 역시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성 그러다 보니까 대야 협상에 좀 문제가 있지만은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온건 합리 개혁적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 발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배종찬 수장이 한번 국회에 들러가지고요. 네. 여야 이제 원내대표 다 이제 정해졌으니까 네. 제가 사탕 몇 개 드릴게. 네. 가져가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저 사탕처럼 달게 좀 정치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고 오세요. 그러지 말고요. 네.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사탕을 주면서 그럴까요? 질문도 하고 또 권면도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배종호 교수께서 섭외 좀 해서 네, 제가 두 분을 바로 네. 섭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으로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뽑혔습니다. 국회 안에서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인 이것이 뭘까요? 뚱커벨 네. 신중하고 네. 정확한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있습니까? 네. 역대급 품격을 자랑합니다. 네. 자, 백헌 교수님. 네. 원외 대표는 아니죠? 이 사람은 원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줄여야 됩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거에서 건강 과자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 제로블록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그리고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저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 리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발음이 뭐 너무 거의 좋으신데요? 미국 특파원을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지 아주 뭐 영어 발음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배종찬 소장, 베베브라더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